예.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엔진 선정이랑 그 엔진의 뭐 성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는 전달 동력이라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달 동력은 정수 중에서, 그러니까 파도가 없는 데죠. 정수 중에서 설계 속도를 달성하려고 추진기에 입력돼야 되는 동력입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토크 곱하기 2파이 n이 되죠. n이라는 거는 회전수인데 초당 회전수예요. rps.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걔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CR 엔진의 어떤 출력값이죠. 거기에 대해서 15%의 해상 여유, 파도 중에서 얘가 15% 정도 더 동력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수중 기준이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 15%를 없애줘야 됩니다.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근데 NCR은 뭐냐? MCR의 0.9, 90%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엔진 성능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진기의 정수중 전달 동력은 MCR의 78.3%가 됩니다. 이 식은 뭐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회전수는 엔진에서 MCR이 정해져 있을 때 MCR에서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전달 동력 있잖아요. 회전수. 여기서 0.783이죠. 걔 3분의 1제곱을 해서 곱하기 MCR 회전수를 해주면은 걔가 전달 동력이 나올 때의 회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0.783에 3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 되죠. 이 두 가지 식은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참조 우선 자료를 검토를 했을 때 이제 엔진을 선정을 했죠. 이 엔진을 쓰면은 동력 계산이 맞겠다라고 한 게 있고, 그게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간 MAN 회사의 엔진 카탈로그 69쪽에 있는 엔진입니다. 걔가 나와 있는 게 최대 동력, MCR이라고 보면 되죠. 최대한 동력이 1680kW예요. 그러면은 0.783 곱해주면 전달 동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도 최대가 117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추진기에 들어가는 동력은, 추진기를 설계할 때 기준 동력은 이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진을 바꾼다면은 이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설계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엔진을 바꿔야겠다 아니면 추진기를 바꿔야겠다 할 때 엔진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엔진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기 얘기는 끝났고, 선박이랑 뭐 추진기 관련한 그 상호작용에서 반류비, 추력 감소비가 나오는데 K수프라막스의 실험값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어져 있죠. 그 실험 앞에서 했던 자료들을 보시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박을 좀 설계를 바꾸면 반류비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대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수업 자료 말고 교과서 책 보면은 반류비랑 추력 감소비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식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볼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자면 CB에 대한 식이 있어요. 방형 비척 계수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겠죠. 0.5 CB 빼기 뭐 0.2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CB가 0.8인가 그러거든요. K 스프라막스가. 그러면은 걔 집어넣으면은 뭐 한 0.1 그 정도가 나온다고 치게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0.21을 쓰지 마시고 0.328이 되어야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잉여 저항 계수의 그 추정식이랑 똑같아요. 0.21분의 0.328이라는 계수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 설계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CB가 0.8로 줄었어요. 날씬한 배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0.2가 되잖아요. 잘 보일지 모르겠다. 0.2가 되니까 0.2에다가도 똑같은 비율인 0.328, 0.22를 곱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반류비가 여러분들이 설계한 배의 진짜 반류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력 감소비도 똑같겠죠. 어떤 식이 있으면은 그 식에 대해서 K 수프라막스에 대한 값이랑 확인을 해서 보정값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서에 제출하셔야겠죠. 그 다음 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프로펠러 지름은 저항추진 체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들이 있죠. 4개의 날개를 가진 프로펠러에 대해서 이식을 넣으면은 6.25m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반류비, 추력 감소비, 지름, 동력, 회전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프로펠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항 추진 때 배웠겠지만 B 시리즈 프로펠러로 할 거예요. B 시리즈 프로펠러의 설계는 차트를 찾고 뭘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원래는 그거를 찾아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다행히 B 시리즈 프로펠러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B 시리즈 프로펠러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찾아서 가시면은 그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차트에서 알아서 찾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값들을 입력을 해주면은 추진기 설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선 지름부터 여기 위쪽부터 차근차근 넣으시면 되는데 지름이 6.25m, 날개수 4개, 그다음에 회전수 상관없고 회전 방향 상관없고 확장 면적비가 저기 K 스프라막스 프로펠러를 보면 0.4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비슷하게 0.45 정도 내주시고 여기 화면에서 휠을 돌리거나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프로펠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달 동력이랑 그런 건데 실제 엔진 값 넣는 거 아니에요. 전달 동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구했던 8362 107.8 그 숫자를 그대로 넣습니다. 836 맞네. 그 다음에 RPM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107. 입력을 해주시고 기어 레이쇼는 프로펠러랑 엔진이랑 1대1로 연결되면 그냥 1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VS 배속도잖아요. 14.5노트죠. 반류비 0.328 그렇게 다 넣고 물이야 바닷물이니까 밀도 그대로 넣으시고 다음을 누르면은 얘가 그 B 시리즈 프로펠러 차트에서 찾아서 나와요. 알아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설계 중이긴 한데 옆쪽에 보시면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0.56인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설계점에서의 효율이에요. 그 회전수랑 전진 속도에서의 전진비에서의 효율이고 그 다음에 PCB가 0.76 나왔고요. 프로펠러 추력 891kN까지 나왔습니다. 아래쪽은 지금 상황에서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진기 설계 결과가 나오죠. PCB가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K 스프라막스의 원래 설계 PCB였던 0.7025보다 좀 크죠. 왜냐면은 얘는 회전수가 117rpm일 때고 얘는 지금 107.8rpm일 때잖아요. 회전수가 낮으니까 그만큼 PCB가 커져야 프로펠러의 부하가 커지면서 추력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알 수 있고 추력이 이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추력에다가 추력 감소비를 계산을 해줘요. 앞에서 구한 추력 감소비를 반영을 해주면은 저항이 이게 나옵니다. 원래 저항은 이 시기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추력 감소비가 들어간 추력이 저항보다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동력을 좀 낮춰도 되겠구나 아니면 회전수도 좀 낮춰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효율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달 동력, 그 다음에 에타 H 성각 효율은 반류비랑 추력 감소비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추진 효율, 프로펠러 단독 효율, 그 다음에 에타 R은 1.003인가? 그런데 그냥 거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배에 따라서 거의 안 변해요. 그렇게 했을 때 5646kW가 나옵니다. 5646kW가 그럼 뭐냐면은 이 추진기를 넣었을 때 우리가
매칭이 되는 유효 동력이에요. 근데 앞에서 유효 동력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유효 동력 힐수가 증가하면 5288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646이 나왔는데 유효 동력보다 좀 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추진기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전달 동력을 좀 떨어뜨려서 전달 동력이랑 회전수를 좀 떨어뜨려서도 이 유효 동력이 나오게끔 이쪽 편이 5646보다 작아지게끔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추력도 좀 크고 저항보다 그 다음에 전달 동력도 유효 동력보다 좀 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진기를 조금 설계를 바꿔가면서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면은 뭐가 있었죠? 뭐 지름 그 다음에 지름 그리고 뭐 확장 면적비 근데 확장 면적비는 바꿀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지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력이나 회전수 근데 회전수를 여러분들이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엔진에서 회전수가 110 원래 최대가 117rpm짜리 엔진이거든요. 근데 얘를 전달 동력으로 가면서 지금 107.8이라는 비율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올릴 수는 없고 회전수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낮은 회전수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 지름도 바꿔보고 아니면 설계를 잘해서 반류비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니면 뭐 엔진의 회전수나 아니면은 동력을 좀 줄여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 목표 추력이 879.6kW를 나오면서 전달 동력은 가능한 작은 그런 프로펠러를 설계를 하는 게 추진기 저항 추진에서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 추진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유효 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배의 선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주로 CR을 바꿀 수 있겠죠. 배 설계를 좀 수정을 하면서 CR을 바꿔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진기 설계를 잘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 전달 동력도 작아야 되고 회전수를 낮출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전달 동력이 작을수록 좋은 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B 시리즈 프로펠러만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는 B 시리즈 프로펠러만 갖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EEDI를 못 맞출 수도 있고 왜냐하면 B 시리즈 프로펠러 자체가 좀 오래된 프로펠러라서 이렇게 막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연료 절감 장치입니다. 연료 절감 장치를 쓰면은 우선 여러분들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 전달 동력에서 몇 %만큼 효율이 증가를 했으니까 전달 동력이 줄어들 거예요. 연료 절감 장치를 달면은 전달 동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회전수도 같이 줄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선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스프리스월 핀이라고 해서 배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프로펠러 앞에 들어오는 유동이 있잖아요. 배 선미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유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애가 결국엔 프로펠러에서 뒤로 가는 방향으로 유동이 나오기도 하는데 회전 방향도 있거든요. 유동이 돌면서 나가는. 그런 회전 방향 성분이 사실 추력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배 앞쪽에서 프로펠러의 앞쪽에서 미리 유동 방향을 좀 바꿔줘요. 이 날개들을 달아가지고. 그러면은 나오는 회전 방향에 역회전 방향으로 유동이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나가는 회전 방향이 직선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서 추진 효율이 좀 좋아집니다. 배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아니면 메비우스 덕트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비슷한 원리거든요. 배 앞쪽에 들어오는 유동을 추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메비우스 덕트를 쓰겠다 쓸 수 있죠. 썼을 때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같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프리스월핀은 왜 적용을 못하냐면은 장착하는 위치가 같잖아요.
프로펠러 앞쪽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포스트 스월핀은 왜 같이 안 쓰냐면은 포스트 스월핀은 프로펠러에서 뒤로 나오는 회전하는 유동 성분을 추력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여기 날개를 달아서. 근데 이미 앞에서 메비우스 덕트나 프리 스월핀을 써버리면 회전 성분이 없잖아요. 프로펠러 뒤로 나오는. 그러니까 얘가 해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착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식이죠. 여기에 보면은 ATH 노즐은 프로펠러 주위에 둘러가지고 노즐을 하는 건데 걔도 얘네들이랑 설치를 했을 때 뭐 간섭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 연한 회색이나 진한 회색으로 표현된 애들이고 그 다음에 메비우스 덕트만 쓰면은 한 3에서 8% 정도의 효율 증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8300 몇 킬로와트였죠? 8362킬로와트네. 그러면은 1362킬로와트에다가 뭐 한 3에서 8% 정도 좋아진다고 하니 그러면은 1.08을 분의 2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메비우스 덕트를 달았을 때 개선되는 줄어드는 그런 효율 뭐라고 해야 되죠? 전달 동력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7742까지 떨어지네요. 많이 줄었죠. 이런 식으로 효율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비우스 덕트를 달았을 때 이 정도 효율이 줄어들고 효율이 좋아졌으니 전달 동력이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여기 회색으로 표현된 다른 애들 하나 정도는 더 달 수 있어요. 뭐 에피션시 러더를 달 수 있다거나 배 뒤에다가 아니면은 뭐가 있죠? 카펠 같은 거? 카펠 프로펠러는 근데 실제로 제가 쓰는 걸 자주 본 적이 없어서 얘는 썩 좋아하지 않고 뭐 여기 러더 벌브 같은 거 해볼까요? 러더 벌브는 배 뒤쪽에 이렇게 달아서 프로펠러 중앙 허브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달아서 허브에서 나온 회전 성분이 얘를 뒤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걔를 분산시켜줘요. 그래서 프로펠러 효율에 좀 증가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7 사이에다가 0.5분의 1을 또 곱해줄 수 있겠죠. 뭐 물론 이런 연료 절감 장치를 달면은 배의 건조 비용은 올라가는데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할 게 아니잖아요. EEDI를 못 맞추면 애초에 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도 연료 효율을 높여서 EEDI를 맞추는 거가 더 중요해요. 7374까지 나오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료 절감 장치만 달면 카탈로그 상의 스펙대로 잘 달면은 거의 한 1000kW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EEDI를 못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항 추진을 하는 사람이 있는 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 저항도 줄여야 되고 프로펠러도 새로 설계를 하셔야 되고 연료 절감 장치를 달았을 때랑 달지 않았을 때 EEDI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하지 않는 조에 대해서는 그냥 원래 있는 케이스 프라막스의 것들을 그대로 쓰시되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흘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한 흘수에 대한 전달 동력 계산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전달 동력이 EEDI를 못 맞추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연료 절감 장치를 달아서 뭐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EEDI를 맞췄다 하는 얘기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배의 선형이나 추진기를 설계하는 과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배는 EEDI를 맞춘다 아닌다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원래 지금 그 선박설계 컨테스트 자료가 와야 되는데 계속 안 오고 있어가지고 원래 해야 되는 일반 배치 추가 내용이랑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계산, 그러니까 화물 싣고 뭐하고 하는 조건에 대한 계산, 그게 아직 그거랑 구조 설계 그 얘기를 아직 못했는데 뭐 저희가 저 자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뭐 이번 주 중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